자, 그럼 이 키미노 야스히로라는 용의자,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키미노 야스히로. 그는 1966년 11월 오사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 2살에서 3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요. 그가 초등학교를 진학하기도 전에 카고시마현 미나미 큐슈시 카와베초라는 곳에서 아빠의 친가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는요, 집이 한 10채 정도밖에 없는 그 한 산간에 있는 곳이었어. 완전 시골이었지. 자, 그곳에서 할머니와 단 둘이서 생활했다고 해요. 그의 친척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오사카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그가 현립 카고시마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할머니에게서만 길러졌다고 해. 자, 그의 동급생들은 그가 어떤 학생이었냐라고 묻자, 성실하고 얌전한 편이었어요. 말썽도 부린 적 없어요. 꽤나 조용한 아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얌전하고 말썽을 일으킨 적도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해. 자, 그의 아버지를 또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의 아버지는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막 난폭해졌었대. 그래서 얘는 아빠가 술을 먹으면 아무도 그 아빠를 컨트롤이 안 돼,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남자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이 야스히로가 어릴 적부터 거의 집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두절됐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워낙 어릴 때 이혼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엄마도 없었어.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할머니와 단 둘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의 그 동네 주민분들의 말에 따르면 세상 천지 혼자였어. 아유, 가여웠지 뭐. 얼마나 외로웠겠어. 세상 천지 혼자였고 너무 외로운 아이였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자, 키미노 야스히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할머니마저 그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매년 할머니 거기 찾아가서 향 올리는 거 있죠. 선향을 되게 자주 왔었다고 해요. 할머니 보러. 자, 그런 그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동일 인물입니다. 이거는 그가 고등학교 때의 사진이고, 이거는 그가 성인이 된 후의 사진입니다. 자, 어린 시절 성실하고 침착하고 조용한 아이라는 인상이었는데, 성인이 되고 고교를 졸업한 뒤 직업을 막 전전하기 시작하면서 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빠찡꼬에 빠지게 되죠. 자, 누가 봐도 술에 빠지고 빠찡꼬 막 이렇게 하고 약간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걷기 시작해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쇼와 60년의 9월, 그의 나이 22살 때 그는요, 미야자키 현에 있는 육상 자위대에 소속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 군인인 거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군인이었던 거야.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퇴소를 합니다. 퇴간을 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냐. 카고시마현과 쿠마모토현에 있는 식품회사를 다니다가 또 빵 공장에 다니다가 결국에는 풍속점에 호객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한번 놀러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 한번 보셨을 건데, 신주쿠 가부키초 같은 데 가면은 싸게 해줄게요. 보러 와. 언니들 예뻐. 이러면서 약간 뭔가 찌라시 주는, 이런 뭐 자꾸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불러 세우는 그런 사람들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한 거야. 근데 풍속점.
약간 좀 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그런 호객꾼을 한 거지. 그러다가 2008년경 오사카시 니시나리구에 거주하게 되고,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얘가 뭐를 했냐? 야쿠자 집단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 폭력단 밑에 있는 어떤 한 조직인데, 그 조직의 조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고베시 효곡으로 또다시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도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2011년경에는 절도 사건까지 일으켜서 관서지방교도소에서 2년 정도 복역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상해, 강제 음란, 그러니까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총 4회 체포가 돼요. 그리고 2013년 5월에 간사이 지방의 감옥에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전했지만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위와의 트러블도 당연히 많아졌고, 그가 뭐 여자를 뭐 사귄다든지 뭐 이렇게 뭐 오래 가거나 이런 것도 딱히 없었고, 성인이 돼서도 혼자 생활하는 고독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한편 그가 인터넷으로 한 일이 있었어. FX, 그게 외환 증거금 거래라는 건데, 이거를 뭐 제작하거나 여러 뭐 이런 뭐 컴퓨터로 뭐 이런저런 일을 했었나 봐. 그리고 또 얘가 웃긴 게 뭐냐면, 얘가 외롭잖아. 항상 외로움에 찌들어 있는 아이잖아. 그래서 데이트 사이트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데이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막 적극적으로 막 추구한 적도 있었던 걸로 발견됐어. 어느 정도였냐면, 얘가 병원에 다녔는데,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간호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나랑 결혼할래요? 나랑 결혼해요. 라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간호사한테 결혼 신청을 한다든지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그리고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과 대량의 메일 교환을 했대. 대량의 메일 교환. 자, 유흥업소 전직 동료는요, 그가 술을 마시면 곧잘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난폭해졌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 친구가 하는 인터뷰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인터넷으로 한 게 좀 여자들이랑 막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주 어울렸던 한 친구의 인터뷰 영상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お部屋とか入ったことあります君のさん。あるよ、一回。だけど引っ越してきた時に、 그래서 이 기자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사 용의자 집에 간 적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간 적 있어요. 한번 얘 이사했을 때. みたいなことしよったけどね。 また、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하이케 사이트라고 나오는데, 그 만남 사이트 있죠. 데이터보다 만남 사이트를 했는지 엄청 메일이 탁상 kit돼 있다라고 해요. 일본은 문자를 메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하이케 만남 사이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은 거에 대해서 메일이 계속 왔었어. 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머리 보면 막 여기 비듬도 끼고 머리도 안 감은 것 같고 약간 좀 깨끗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좀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머리 약간 기름 끼고 머리 막 비듬 있고 약간 이렇잖아.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는요 종종 술을 먹으면서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인생 바닥도 괜찮아. 인생 바닥 뭐 어때? 바닥 치면 어때? 이것도 나쁘지 않아? 라면서 술을 먹고 막 그런 주정도 했었고, 그리고 너무 이 남자가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뭘 좋아했냐면, 분명만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남자가 고양이를 좋아했대. 그래서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는 술과 동시에 빠찡꼬, 여러분 그 일본 오시면 빠찡꼬 있죠. 약간 그 돈 넣고 약간 나와가지고 그 다다다다 하면은 막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로 하면은 괜찮은데 그게 빠지면 도박에 빠진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 빠찡꼬에 빠져가지고 빚까지 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빠찡꼬 갔다 온 날은 막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대.
외국에서 한가롭게 나도 살아보고 싶다. 술에 만취해서 인생 바닥도 괜찮다라고 했으면서 또 가끔은 외국에 나가서 좀 한가롭게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라면서 자신의 꿈을 말하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2001년쯤 히로시마시의 번화가에서 그가 일을 했지만 거기서 또 뭐 여성 문제, 여성 관계 문제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평생 솔로였냐? 그건 아니에요. 30대 중반에 그가 결혼을 했었대요. 딸아이 하나도 낳았대. 그런데 바로 이혼했대요. 그래서 그 이혼한 와이프는 오사카나 도쿄 뭐 어딘가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자, 코베 시내에는 늦어도 한 2008년쯤부터 코베 시내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효고구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생활보호 수급자였대요. 자,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약간 그러니까 반려묘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살 때 약간 좀 주위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의 방은 항상 과자 봉투, 먹을 거 쓰레기가 너무 많은 그냥 일명 쓰레기 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개미가 방에 바글바글 했었대. 그 집 때문에 그 개미가 옆집에도 가고 밑에 집에도 가고 막 개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6월경에 그가 살고 있었던 나가타쿠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자, 이 당시에 주민이 뭐라고 했냐면 그를 향해서 이런 인터뷰 장면이 있어서 제가 좀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후츠나 간지대와 나이 시로이 샤츠대 즈본가 됐댔대 라고 말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느낌은 아니었대. 그래서 하얀색 셔츠 막 바지 이렇게 내놓고 다니고 약간 좀 그런 좀 정상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는요 팬티만 입고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녔대요. 항상 취한 상태로. 그리고 너무 얌전하고 참 침착하고 성실했던 예전에 비해서 그가 성인이 된 뒤에는 말썽만 부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은요 그의 수상적인 행동을 종종 목격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이 바뀌더라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평소에는 굉장히 온순한데 술을 먹으면 개되게 라면서 평소에 온순한 반면에 술을 마시면 사람이 난폭해진다, 사람이 딴 사람으로 바뀐다 라면서 모든 그 근처에 사는 주민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집 근처에 사는 51살의 여성은요 이 용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1년 전인가 그때쯤 이 근처 주택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양이를 달라지 뭐야? 사실 고양이 몇 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한 마리를 줬죠. 고양이를 평소에도 좋아하는 것 같길래. 그런데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안 줬을 텐데 그 고양이가 잘 있나 몰라요 라면서 자신이 줬던 그 고양이의 행방을 걱정했다고 인터뷰에서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그 가까운 매장에 있는 한 직원의 말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요 그 일본엔 고양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도둑 고양이들 있지, 옆에 길고양이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혼잣말을 중얼중얼 했대. 근데 솔직히 이게 내가 좀 흉내를 내니까 그렇지, 이걸 만약에 밤에 어떤 사람이 막 고양이를 쫓아다니면서 어딨어 나봐 막 이러면서 막 혼잣말하고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 자, 8일 정도에는요 어떤 한 매장을, 이 인터뷰한 여성의 매장을 방문해서 갑자기 나 고양이 받기로 했다? 라면서 고양이 받게 된 걸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 미레이 양이 실종되었던 11일부터 그
그 동네에서 이 키미노의 용의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대요. 자, 한편 10일 새벽 시체 발견 현장 주변의 도로에 머리가 없는 몸통만 남겨진 비둘기가 이렇게 탁 길바닥에 놓여있던 적이 있었대요. 그 도로 부분에.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흉측해. 머리만 누가 탁 칼로 자른 것 같이 몸통만 비둘기가 있는 게 갑자기 길가에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흉측한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면서 그 당시에 불안해했었대. 그 미레이짱이 실종되기 바로 전날 새벽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는요. 길 가다가 누가 어깨를 잠깐 살짝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딪힌 남자한테 막 이렇게 말했대. 야, 내 뒤에 야마구치 파 있어. 들어봤지? 조심해. 나 파이프도 갖고 있어. 라면서 그 잠깐 어깨가 살짝 스친 사람한테 자기가 야쿠자에 잠깐 그 조직에 들어갔던 적이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야마구치 파가 내 뒤에 있고 그리고 내가 파이프 있으니까 조심히 다녀. 이러면서 사람을 협박하기도 했고 그리고 매일 거의 맨날 술을 마셨대요. 그 술을 마시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 이랬대. 곧쯤 일어나요. 걸어주서 막 이러면서. 뭘 봐. 쳐다보지 마. 죽여버린다. 막 이러면서. 곧쯤 일어나. 걸어주서 막 이러면서 사람을 또 협박하면서 막 폭언을 내뱉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도 몇 번이나 그와 말다툼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밖에도 팬티 한 장만 입고 주변 서성거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어. 그런데다가 팬티만 입고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잠자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 친구가 머리 막 기름 있고 막 이렇게 비듬 있고 그랬잖아. 아마 그 친구도 약간 좀 노숙하다가 만난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길거리에 잠자고 그리고 갑자기 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으악! 막 소리치고 그리고 그의 이상한 행동 중 가장 이상했던 건 뭐냐면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을 쫓아다니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너무 이상하다 라면서 이상한 사람이 산다. 조심해라. 이런 소문이 파다했었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효구 현경에 따르면 8월 이후에 그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거야. 몇 번? 260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근데 뭐 물어봤냐? 되게 의미가 불분명한 얘기들이었대. 그리고 막 경찰한테 저기 프로야구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알아요? 나 알고 싶은데 알려줘요. 경찰이잖아요. 라면서 대부분 이렇게 긴급해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이런 전화가 아니었고 뭐 이상한 말 혼자 중얼거리다든지 프로야구 결과를 묻는다든지 이러면서 그래서 경찰이 수십 차례 얘네 집에 출동한 적도 있었대요. 그리고 또한 9월에도 또 경찰서에 3차례나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유아가 실종된 11일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아의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 이 남자가 아오키라는 가명으로 자신의 지인과 함께 효고구에 있는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도할 때, 그 예배할 때 죄는 반드시 재판이 따릅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이 키미노가 손을 벌벌 떨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교회 가면 이렇게 밥을 주는데 일본에서는 그때 교회에서 제공된 밥도 먹지 않고 너무 얘가 손 벌벌 떨면서 계속 되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키미노한테 가서 물어봤대. 자네 혹시 알코올 중독인가? 알코올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이 키미노 야스히로 용의자가 네 라고 조용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술을 얼마 정도 먹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이 남자의 지인이 있어서 이 남자의 지인의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실게요. 잠깐 같이 일했었던 동료의 인터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흐름이 깨질 것 같아서 제가 번역본을 적어 왔습니다. 자막을 넣어서 왔으니까 편하게 보실게요. 그의 동료의 직원입니다. 特定の住所持たないで、サウナで寝泊まりしてるような感じなんで、常に缶ビールとか缶チューハイを持ち歩いてるっていうか、暇さえあれば飲んでも全然やまないっていう感じだった。仕事の時も、多分隠れて飲んでたと思うんですけど、ただかなり量を飲むタイプだったんで、1本2本飲んだぐらいじゃ、その表向きはわからないかなっていうような感じ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일할 때도 끊임없이 술을 먹었대요. 몰래 아마 마셨을 거다. 그래서 얘가 항상 좀 많은 양의 술을 먹기 때문에 뭐 한 병, 두 병 갖고는 성에도 안 찼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주변에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자거나 딱히 뭐 사우나에서 자거나, 그러니까 뭔가 집이 있는데도 집에 잘 안 들어가고 노숙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6살짜리 유아를 토막을 냈어. 토막을 냈는데 대체 왜 이 유아를 갑자기 납치해 토막을 냈는지, 그리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